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일에 날이 밝았습니다. 지금 동해안에는 상당히 비가 아주 봄비도 아니고요, 여름비도 아닌 어떤 내일 모레면 바로 음력 5월이 되는데요. 어중간한 비가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의 사정도 어중간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걱정이 많습니다. 저도 자식이 3명이나 되는데요. 그 3명의 앞으로의 자식들, 손주, 손녀 이런 사람들이 살아간 어떤 세상, 정말 상권 분립이 확실하고 없는 사람이라도 법 앞에는 평등하고 누구나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잘하거나 열심히 하거나 노력하면 성공하고 또 대우받는 이런 사람들의 세상이 자유민주주의고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온 자유민주주의 특권을 지금까지 누려왔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없어진다고는 단 한 번도 우리가 생각한 적이 없죠. 우리가 상김 시대도 살아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옥신각신하면서도 마지막에는 서로 웃으면서 서로 양보해주고 또 이렇게 DJB 연합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뭐 전라도 이렇게 뭐 이쪽에 뭐 또 경상도 이렇게 보리문댕이 뭐 이렇게 나누어져서 했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마지막에는 이렇게 웃고 지내는 이런 모습들 또 어느 정도 양보해주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 어린 시절 많이 자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좌우가 아니고 종북, 그러니까 종중 뭐 이런 세상까지 이제는 중국인 세상, 북한 사람들이 지령을 받는 어떤 듯한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한국 뭡니까 그 민주노총 뭐 이런 거에서 폭력적인 게 나오고요. 또 한 정당을 이제 몰입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말이 안 맞든 오로지 그 사람들 편에 의해서 한쪽의 편을 든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최고의 어떤 우리가 산업 국가로 해서 이승만, 박정희, 윤석열 이렇게 넣으면서 굉장히 발전은 많이 일으켰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유 우파에서는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나라를 맡겼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 계시죠. 나라의 살림을 좀 이렇게 빚을 줄고 알뜰히 살았는데 이 좌파들이 지금까지 맡았을 때는 빚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것이 공통적인 예가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예로 바뀌었죠. 문재인 대통령 때도 엄청난 400조의 빚이 늘어났고요. 그것을 또 뭡니까? 우리가 이 또 윤석열 대통령이면서 많이 또 줄여놨죠. 줄여놨는데 지금 또 뭡니까? 어떤 자는 빚이 많아도 괜찮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어제는 뭡니까? 어떤 유튜브에 나가서 앞으로 공공연하게 또 뭡니까 대대적인 어떤 정치 보복을 예시하는 듯한 뭐 이런 거 끔찍한 어떤 세상 않습니까? 괴물 독재 국가를 예견하는 듯한 이런 어떤 대놓고 협박질하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앞으로 세상이 정말 끔찍하다는 이런 세상. 옛날에는 우리가 누굴 뽑든 잘못 뽑아도 5년만 기죽어 살고 5년만 눈 감고 5년만 기머리를 삼으면 된다는데 지금은 13년이 된다는 이런 어떤 끔찍한 생각.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는 오늘 선거처럼 이제는 안전하고 또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누구를 지지하고 이런 방송도 마음껏 하고 이렇게 하는 세상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절체절명의 위기 또 이러셨습니까? 앞으로는 뭡니까 이게 북한처럼 누가 죄를 지어서 고발을 하면 5억을 준다고 이렇게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의 5억 그것처럼 서로를 이제 감시하게 되는 민주파출소가 이제 10배로 더 커지는 거죠. 누군가를 이렇게 무조건 고발하게 되면 아니면 그런 식으로 고발이 능해지면 이것이 이제 서로 감시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공포의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방송도 하다가 뭐 말 한마디 잘못하면 또 고발을 당하는 이미 지금 뭐 구독자가 좀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은 고발이 지금 많이 당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죠. 그분들이 고발이 두려워서 유튜브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은 좀 엄청난 그또 스트레스가 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좀 작은 유튜브들은 굉장히 조심이 되겠죠. 그래서 아이고 막 이거 안 하고 말지 이런 사람도 앞으로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이낙연 어떤 전 대표 그래서 전 총리님이죠. 자기가 또 이쪽으로 우리 김문수를 지지하는 역할 중에 두 가지를 얘기했죠. 괴물 독재 국가만큼은 막아야 되겠다. 이것이 키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정말 그분이 이쪽으로 참 전라도와 완전히 경상도지 않습니까? 우리 영천과 전라도인데요.
그분이 참 이쪽으로 오시기에는 굉장히 가벼운 분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분을 따르는 또 정당의 사람들이 세미래가 있는 거고요. 그분 전체가 오기에는 굉장히 힘든 여정이랐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분의 이제 팩트가 두 번째는 이런 이재명이 같은 범죄인 최악의 최고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어떤 지지번환, 최고의 어떤 뭡니까? 나오지 말아야 될 후보. 이것만 안 했으면 본인은 이미 그쪽을 절대 넘어올 일도 없고 그 사람이 나왔다면 70%는 이미 지지율이 넘어갔을 거다. 이분은 먼저 내란 어떤 프레임에 어떤 일에 갇혀서 개업력을 이제 내란이 현재 이렇게 프레임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이재명이 같은 최악의 후보만 아니면은 70% 나왔을 거다. 그리고 본인 또 이쪽으로 올 이유가 전혀 없었을 거다. 이 두 가지가 그분이 얘기하는 팩트죠. 그래서 괴물 독재 국가를 막아야 되겠다. 또 두 번째는 최악의 후보가 나와서 정말 더 이상 이쪽에는 있기 힘들어졌다. 뭐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팩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이명박 대통령도 움직였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도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것은 좀 우리가 누구 표를 찍어 달라 뭐 이렇게 지지를 못하지만은 움직임 자체가 또 큰 메시지를 주는 거죠. 이명박 대통령은 청계천에서 어떤 보수 결집을 메시지를 줬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부산, 범어사, 진주, 울산 이렇게 시장동을 돌면서 어떤 보이는 메시지 이런 것은 또 뭡니까 투표의 또 선거의 여왕이라지 않습니까? 그만큼 촉이 있으시는 거죠. 이것은 지금 보수 결집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위험하다. 또 뭡니까 이 김문수 후보님은 너무 깨끗하고 너무나 좋은데 국진당에 하는 꼬라지들이 그래서 한동훈이 한개그 개파가 있고 또 뭡니까 윤상이나 또 이쪽으로 뭡니까 윤전도 대학 그 개파가 있고 이거 안에서 늘 그래서 우리가 국진당이라지 않습니까? 짐스러운 사람이라더고요. 아니 뭐 진상이라 이런 또 뜻도 되겠죠. 늘 저도 걱정되는 어떤 당 이래서 국진당이라 그러는데요. 어떤 이 당이 싫어서 또 이렇게 떠나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래도 표를 찍어야 된다. 찍어놓고 나중에 갑론을박을 해야 되고 잘된 거 못한 걸 지금 해야 돼. 지금은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겁니다. 이거 저거 따질 지금 시간이 없다는 거죠. 오늘 하루가 지나면 모든 게 이제 끝이 나버리니까요. 내일 아침부터는 이런 방송도 이제는 자유롭게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떤 우리가 절체절명 이 위기를 느끼지 못하면은 옛날에는 그냥 5년만 힘드는데요. 지금은 앞으로 13년이 힘들 수도 있고요. 정말 나라의 위신은 뭡니까? 안보가 떨어지면 모든 위신이 떨어지겠죠. 물가는 폭등을 할 거고요. 수출의 길도 막힐 거고요. 대외 신용도 다 낮아질 거고요. 그렇습니까? 트럼프가 과연 이재명하고 단독 국가 원수 어떤 이때 대담을 하겠습니까? 한 달 얼마나 그렇지 않습니까? 몰아붙이겠습니까? 그러면 한미 공조가 위태로워지겠죠. 그래도 이재명은 또 제가 말하니까 나가기도 힘들겠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중국이 어제도 뉴스에 서해 바다가 지금 중국 사람들이 지금 판을 치고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이재명이 되면은 결국 중국 서해안은 우리야 서해안은 중국 근해가 될 수도 있다. 이러면은 또 지청 백령도라든가 연평도 이렇게 고기잡이하고 사시는 분들은 앞으로 중국 어떤 배에 안 그래 지금도 꽃게일래철에 너무나 많이 넘어오는데 아마 중국 어떤 배들이 판을 치게 되는 어떤 떼거지로 넘어와서 삭설이 산거리로 다 가져가 볼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그런 것들부터 해서 지금 또 알짜배기는 또 용산에 얻은 것으로 중국 사람이 사놨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알짜배기는 다 중국 사람이 다 사버리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 가기 싫어도 중국 사람들 점포에 가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온 동네가 중국 사람이 다 포진을 하게 되면요. 생각해 보죠. 지금 제주도 어느 곳에 그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한 30분 차를 타고 나가야 다른 곳에 가 사야 되니까 그 할 수 없이 그 동네 사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거의 중국 사람들의 특징이랍니다. 그래서 완전 포위 작전을 해버린 거죠. 다 주변을 다 사버리면 보기 싫어도 가야 되고 가기 싫어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노란자리를 다 사버리는 거죠. 그래서 절체절명의 이 위기는 정말 가슴 깊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80% 이상 대구, 경북, 그렇지 않습니까? PK, 부산, 울산
여기서 80% 이상 지금 투표율이 나야만이 가능하겠다. 그거는 누구나 지금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어차피 지금 사전 투표에 지금 걱정이 너무나 많고요. 부안면 저기서는 뭐 전부 전남이죠. 이미 사는 사람보다 투표조사가 더 많이 나오는 거. 그리고 투표 용지를 가지고 밥 먹으러 가는 거, 뭐 이런 거부터 또 남편을 또 도장을 가고 대리 투표하는 것부터 해서 지금 수십 가지가 지금 황교안 그 TV에 들어가 보면은 그런 사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이영돈 TV에 들어가시면은 그런 것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런 것을 하나하나 다 볼 때 결국적으로 지금은 절체절명의 위기가 이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뭡니까? 이겨놓고 봐야 된다는 게 이겨놓고 봐야 된다는 건 뭡니까? 우리 이쪽에서 몰표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몰표가 나오는 거는 최소한 80% 이상 있지 않습니까? PK, TK 쪽에서 나와야만이 우리가 전라도에서 많이 까먹은 거를 또 보충시킬 수가 있고요. 경기도에서 좀 까먹은 것도 보충시킬 수 있고요. 그 경기도도 뭡니까? 우리 김문수 후보님이 너무나 많은 업적도 있고 이러지만 거기도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저 이재명이가 나오는 그쪽에도 보면은 거의 뭐 아무리 선거를 잘해도 거의 뭐 거의 저쪽에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는 그쪽 사람들이 많이 와 사는 거죠. 그래서 일부 지역적인 어떤 편차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쩔 수 없는 거죠. 지금 좌우로 나눠져 있고요. 죽어도 이재명이고 지금은 이재명, 죽어도 좌파, 무조건 뭐 1번 찍는 사람들은 이미 35%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중간에 무당층이라는 게 있었어. 무당층이 한 15%이 사람들이 다들 넘어오주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집토끼를 잘 지켜서 PK, TK에서 어마어마한 투표율이 나오면은 그래도 그런 악재를 다 듣고도 이길 수가 있다. 이런 한 가닥 희망을 가져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내 뿐만 아니고 내 자식들, 내 주변 친척들, 내 친구들 정말 한 표가 소중할 수도 있습니다. 한 표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이런 위기를 우리는 다 같이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미국에서 온 선거 가신 분도 보니까 이거는 뭐 가족 선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오명을 덮으시는 데는 아주 뭐 노코멘트라는 뭐 또 대화도 안 해준다는 겁니다. 또 감시도 못하게 하는 거고요. 완전히 그래서 뭡니까 그 참관인들 도장도 결국 못 찍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선거관리위원회는 가족위원회, 가족회사 이런 것이 지금 오명을 조금 더 지금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것을 다 관과하고도 결국 이기고 봐야 된다는 것은 결국 투표율이고 투표를 많이 해서 압도적으로 그 김문수 후보님이 이겨야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준석이 포는 어차피 사표가 될 거 아닙니까? 그 사표를 굉장히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아마 이준석이는 요번에 어떤 이기든 지든 아마 정치 생명이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끝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어떤 일을 가지고 개인의 자존심이나 고집 이것을 대의명분을 먼저 생각하지 못했다면은 개인적인 어떤 뭡니까 이준석은 있겠지만은 정치적인 이준석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그런 큰 잘못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따르는 또 책사들 같이 캠프의 책사들도 정치적으로 다들 뭡니까 역사 속에 사라지는 그런 세상이 저희들은 아마 내일이면 아마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이준석이는 3%에서 5% 하나 묶인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물론 보수 우파만 다 가져가는 건 아닙니다. 이재명의 표도 실어서 제가 씁니까 가장 그 싫은 사람 중에 1위가 이재명이 싫어서 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도 단일화를 하게 되면 다음은 1%라도 가져올 수 있는데 결국 오늘 12시까지도 결국을 오늘 투표를 하러 가보니까 이준석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끝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우리가 3당에서 나와서 아직 한 번도 이긴 사람이 없죠. 김정필 씨, 그다음입니까 박찬종 씨, 그다음에 손학규 씨, 그다음 이인재 씨, 그다음 안철수 이런 사람들이죠. 3당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 안철수 의원이 지금 또 국힘당이 지금 와 있는 거죠. 3당으로서 나가 보니까 도저히 이것은 안 되더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참 걱정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또 전한길 쌤이 이제 그 전하는 또 하면서 느꼈던 게 그런 거였거든요. 공정한 기회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열심히 공부를 해도 정시문도 좁고 부모 인맥이 아니면은 들어가기도 어렵고 근데 그게 취업에서까지 연장선이 되니까 두세 배로 박탈감을 느낀 친구가 있고 제 제자들 중에서 선관위 들어가 있는 전한길 제자분들 잘 들어주세요. 왜 진작 목소리 내지 않았냐고. 떳떳하게 들어갔잖아. 목숨 걸고 공부해서 들어갔잖아. 공무원이니까 침묵했다고? 우리는 그냥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고?
침묵하는 자는 악의 편입니다. 너희들 공채로 들어갔잖아. 왜 침묵해? 그만큼 힘이 없어서 그래? 무슨 878돈 이게 애들 장난이냐고! 국민들한테 뭐라고? 우리 가족 회사? 친인척 제일 당연하다고? 야! 너희들 그냥 국민들 세금으로 내잖아! 어? 우리 백지원 오재변님도 제가 지금 밝히는 내용이 이거 처음 하는 거다. 처음 하는 특종이다. 그러니까 뭐가 뭐 별로 잘못된지를 몰라요. 법원조직법 제65조에 보면은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알았다는 거야. 이게 사실이라면 사법부의 독립이란 것이 바닥에서부터 흔들리고 붕괴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거짓이라면 사법부를 대법원을 자기 득표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정치 공작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거짓이라면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허위사실 공표지. 이건 진짜 실수한 겁니다. 자신은 이제 오늘 밤만 자고 나면 대통령이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 속 얘기가 다 드러난 거예요. 뭔가 대부분 쪽에서 이재명 후보와 메신저 역할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거야말로 바로 특검할 사안인데. 앞에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말 가족 예산은 오맹을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지가 하고 있고요. 이재명은 김무정 방송 나가서 내가 하룻밤만 지나면 대통령인데 하면서 내놓은 낄낄거리면서 했는 게 바로 뭡니까? 대부분에서 나는 기각이라 얘기를 들었는데 결국적으로 파기환송을 받았다. 이것을 특종이다 하면서 이렇게 대놓고 뭡니까? 사법 거래했다는 것을 대놓고 얘기하는 것은 오늘 밤만 지나면은 자기는 대통령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뭐 이런 어떤 논리가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압도적인 어떤 투표율이 나와야만이 내일부터는 발 뻗고 잘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팔봉서입니다.